최강시사.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5번째 확진 농가가 나왔고요. 이 방역이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그 뉴스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이게 하루 계속 이렇게 확진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거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이제 이렇게 1, 2차 이후에 네. 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지금 3차, 4차 또 5차 강화까지 또 지금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좀 확산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직 조금 지켜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네.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 1, 2차 발생한 이후에 네. 확산이라고 그러면 아마 현재 이제 가능성은 이제 차량에 의한 확산이 가장 확률이 높은데요. 예, 연관관계가 그거는 좀 밝혀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현재 이번 최근에 발견된 강화 사례 포함해서 네. 흥미로운 건 다 이게 접경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게 차량에 의한 거였다면 네. 이 접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현재 이제 이게 나타났는데 네. 흥미롭게도 이 5사례 모두 네. 이 접경지대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고려할 사항이 있죠. 그럼 접경 지역을 지금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은 북한에서 유입됐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아있고 예. 그것이 아직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그런 발생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속 뉴스 나오고 조사 결과 발표되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북한에서 넘어오는 게 이제 멧돼지나 이런 걸로 많이 추정을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제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북한에서 넘어올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가장 지금 이제 첫 발생 때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예. 첫 발생에 이제 이 질병이 발생한 잠복 기간 이전 상황의 그 농장 부분을 보면 네. 여전히 역시 북한과 관련된 것은 태풍이나 이런 그 당시 닝닝이 지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닝닝에 의해서 태풍이란 건 보통 이제 실제로는 지상에 여러 가지 이제 식물 씨앗이라든지 작은 곤충알들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북한은 사실 최근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역이 이제 이 질병으로 초토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북한 영역에 있는 많은 오염된 그런 부스러기나 분비물 등이 태풍에 의해서 접경 지역 자체를 이렇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이번 발생 자체도 분명히 1, 2차 외에는 그 3, 4, 5차 등은 자동차에 의한 그 전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네. 흥미롭게도 여전히 모두 접경 지역에서만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볼 그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일부 지역은 돼지가 이게 전멸했다. 이런 보고까지 있었는데 국정원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북한하고 아직 원인이 거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방역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거기 질병뿐만 아니라 이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지역이나 사실 한반도는 질병에 있어 하나의 이 생태계인데 이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이 나뉘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방역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 어제 이낙연 총리가 이제 당국의 방역 작업이 완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거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FAO 국제 기준에 따라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그런 국제 기준보다는 좀 강화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3번째 발생한 김포 농가는 정밀 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었던 농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밀 검사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의심이 있는 농장에 모든 그 돼지를 검사해 보면 좋지만 사실 뭐 몇 등 몇천 마리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변 몇 마리를 뽑아서 이제 검사하는데 아하. 그것이 결국은 이번에 드러난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연관된 의심 농장이나 역학조사했을 땐 이 한 농장에서 표본 검사 수를 네. 훨씬 늘려야 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예. 근데 그럴 이제 평소에도 그런 어떤 준비를 하려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됐다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당국에서는 네네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런 네. 뭐 조류 인플루엔자, 뭐 구제역, 뭐 이제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이런 어떤 대규모 동물 질병을 달고 살아야 되는가 장기적으로 네. 보면은 이거 수의사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런 새로운 질병이라든지 혹은 예. 이렇게 과거에 유행했던 게 다시 유행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예.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또 이런 생산의 어떤 체제가 공장식 밀집 사육이라든지 네. 또 세계화를 통해서 뭐 다른 나라의 질병이 곧장 온다든지 이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추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사실 과거와는 달리 보다 체계적이고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정부 체제나 어떤 예산 지원 체제는 역시 옛날 같은 방식으로만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대규모 심지어 사회재난으로 되는 상황까지에서도 좀 무력한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좀 인식을 바꿔서 동물 관련된 이런 질병에도 상당한 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뭐 이 추세는 앞으로 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예.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든 그런 어떤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님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돈 농가에서도요. 출입자 통제, 차단 방역 매일 실시하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검역본부 또는 시군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좀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 최강기사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